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후 9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그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먹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식탐을 좀 줄이고 좀 절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종전님께서는 삼각김밥하고 우유도 작은 걸 하나 드신다고 하니까 그 200ml인가 보더라고요. 야,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는 먹고는 어떻게 될까 싶은데 하여튼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저녁을 또 먹고 빵도 2개 먹고 우유도 500L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잠도 오고 아이고 배가 조금 부르네요. 그저 부산역 앞에서 이제 그 밀면 하나 사 먹고 그 바로 또 그 옆에 보면 탑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8시 지나서 가면은 조금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빵 2개가 이제 참 그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팥이 들어간 걸 좋아하니까 그 2개를 사서 먹고 뭐 우유를 큰 걸 하나 먹었더만은 배도 부르고 또 아침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거의 다 노동을 하다시피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잠도 오고 좀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다가 오늘 그 기록은 꼭 하나를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어떨 때는 먹는 걸 좀 조절하면은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래도 졸음이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진짜 먹는 걸 많이 먹으면 잠이 빨리 오더라고. 지금도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기록은 꼭 하나는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내가 기록을 남겨놓으려고요. 그거 하기 전에 뭐 지금 이제 우리 저기 국가혁명당 방에 이래 보니까 그 꽃비연님이라고 그분이 29일이면은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아마 하늘궁 출입을 그만다는 그런 안내를 조금 전에 봤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오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그 이유는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고 또 하루에 이제 유튜브 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정인태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이제 어제 유튜브 올린 게 하나 있어서 내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진짜 유튜브 하나 보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이니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중간에 얼핏 보니까 그 자기는 세계 통일하는 것은 좀 허황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총재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래 좀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세계 통일이 이제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깔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니까 거기 하늘의 별이 몇 개 보겠느냐고.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의 눈으로 보면은 세계 통일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보잖아요. 우리 뭐 그런데 그 사람 어제 그 유튜브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래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뭐 재미가 있다 싶어서 재미가 있겠다 싶어서 얼핏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가 몸이 이제 그 빵도 2개 먹고 우유를 뭐 큰 걸 먹고 이랬더만 잠이 자꾸 와요. 아니 그러니까 졸음이 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봤어요. 이제 그 좀 한잠 자고 정신이 맑으면 그걸 한 프로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정인태 교수는 이제 자기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는 말을 내가 얼핏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그때 자기가 한번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가 봐요. 뭐 그거는 뭐 자유니까 자유인데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뭐 또 이렇게 수상이라든지 또 뭐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거는 이제 신인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내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정인태 교수님은 이제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 내가 이래 보면은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 면에 보면은 굉장히 이분이 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이분이 정의로워요. 정의롭고 또 둘째는 이제 인간애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인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정의롭고 뭐 그런 점은 상당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베트남에도 자기가 베트남에서 생활도 했고 이래서 베트남어도 알고 지식도 있고 또 대학 교수니까 상당히 또 많은 학식이 또 있는 분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건 빵점이에요. 근데 빵점 같으면은 자기가 이제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자꾸 이제 좀 안 좋은 말을 하니까 참 내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참 백궁 명패라든지 축복 대천사 이런 문제는 진짜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잘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마치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자기가 이제 오히려 지적을 하고 뭐 가르쳐 들려 하고 뭐 콩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일어서 앉아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뭐 꽃피언님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한번 하늘궁 가서 같이 사진도 한번 찍은 적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그리고 또 모 스님 뭐 그분도 한때는 그 강연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만은 요즘은 또 그런 강연을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총재님께서 니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켜주시는 분은 얼마 가겠노 이제 그 속으로 생각하신다더만은 좀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진짜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진짜 부산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신인님 보는 게 낫지. 아이고 가까이 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일반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다고요. 좀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뭐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내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뭐 농공행상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뭐 참 진짜 공은 눈꽃만큼 해놓고 무슨 보답은 말이지 주먹만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아이고.
정말 고단네. 유튜브를 하나 보는 것도 진짜 그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최동석 씨라고 이 사람이 좀 그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많은데 못 보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이제 또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오늘 10분 지났는데, 오늘 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오늘이 9월 28일이죠. 수요일이죠. 9월 28일, 윤창중 씨의 9월 28일 수요일, 윤창중 씨의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고 아침 8시부터 9시 40분까지 해요. 그거는 한 100분 정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프로를 즐겨 듣습니다. 즐겨 듣는데, 오늘 윤창중님께서 이제 하루에 이제 어떤 주제를 한 5가지, 6가지, 7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6번째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제를 다루던데, 뭔가 하니까 어제 27일날, 9월 27일날 태버릿에 대한 최순실 측의 성소 판결이 났어요. 거기 뭐냐 하니까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탄핵되던 그 해예요. 2016년. 그때 이제 10월 24일인가 아마 그날에 이제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제 태버릿 PC를 하나 이제 찾았다. 여기에 최순실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국정농단을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막 그냥 확실치 않지만 대충 그런 거예요. 그래, 그 태블릿을 보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막 탄핵의 물결이 막 그냥 막 촛불 집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2016년 11월 달에 진짜 막 광풍이 불었다고, 광풍이. 그런데 그 태블릿이 이제 최순실 이제 최서원, 최순실 헷갈리는데 개명을 해가지고 최서원이잖아요. 그런데 최서원 막 이래야 되겠네요. 최서원 그분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지만은 태블릿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사용할 줄도 모르고, 나도 태블릿이 뭔지는 몰라요. 사용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살아가면서 태블릿이 내한테 있다 해서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가 않으니까 나도 모르지. 그런데 그 사람도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래요, 최순실이. 그런데 어째 이제 거기 최순실 거리 됐느냐 참 궁금하지. 근데 그래서 거기 최순실 거라고 하니까 이제 돌려달라 그랬어요. 최순실 거는 내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거 돌려달라니까 검찰 측에서 못 돌려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재판에 갔어요. 아니, 내 거라면서 최순실 거라 해가지고 무슨 모든 이제 재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났으니까 내 거니까 내 걸 돌려달라 이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못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 한 5년 걸렸다 그러네요. 안 그래요? 2017, 18, 19, 20, 21, 22, 6년이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17년도에 했으면 18, 19, 20, 21, 22 5년이네요. 18, 19, 20, 21, 22. 그러니까 2017년에 아마
고발을 했던가 아마 그래 된 것 같아. 하여튼 뭐 내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어제 이제 검찰에서 그것을 안 준다는 걸 왜 못 주노? 이거 천수실 거니까 법은 이제 판사가 돌려줘라. 이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그걸 왜 이제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 그 유튜브가 상당히 많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마다 청천만청 구만청이니까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어제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 안에서도 똑같이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따르고 국가혁명당 당원이지만은 이 생각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수측에 있는 분도 있고, 이따가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좌측에 진보측에 좀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다 생각이 틀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제 이제 성소 판결이 나서 이제 왜 태블릿이 중요하느냐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 정치 읽기 보니까 내하고는 영 생각이 틀리던데. 이제 1년이나 2년 빠르면은 몇 달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판정이 나겠지만은, 이 사람은 보니까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총재님께서 엄명을 내리시고 이랬는데, 참 진짜 할 말은 많아도 말은 다 못하겠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든지 그거는 두 번째야. 일단은 기소를 하고 그냥 무죄가 많이 나와요. 기소해가지고 끝에 가서 무죄가 많이 나와요. 근데 태블릿이 거기 진짜 김한수 거야. 김한수 거.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고, 김한수 사무실에서 같이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한참 좀 유영아 변호사가 같이 사무실을 썼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최순실 걸로 하니까 검사들이 조작을 했다고, 증거 인멸을 했다고, 그게 발각이 되니까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하튼 이제 가게 됐다고. 이제 항소를 안 하면은 온다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18분 지났는데 윤장중 씨가 오늘 6번째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이 오더라도 내가 이 영상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잠 자고 또 맑은 정신에서 유튜브 볼 것도 많은데 요거는 내가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윤장중 씨가 하는 말은 뭐냐니까, 10월 달에, 다음 달에 태블릿에 대한 어떤 진실이 이제 거의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 한마디 말을 해라 이 말이지. 이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때까지 침묵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모멸감이지. 수갑 채워가지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저 하늘이잖아. 하늘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시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지옥 끝까지 간 거잖아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그 분리 나가니까 얼마나 그 모욕스럽느냐고.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K 미르 재단 이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무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무죄고, 그리고 테버리스에 대한 이제 진실도 이제 그좀 밝혀진단 말이야. 지금 그게 완전 무죄라. 무죄. 그 최소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책이 이제 변희재 씨가 다음 달에 내잖아요. 다음 달에 봐야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은 오늘 윤창중 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때가 됐고 한마디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그거 보고 또 윤창중 씨하고 변희재 씨하고는 서로 통화를 하거나 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윤창중 씨가 그 변희재 씨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고 18살 많단 말이에요. 1956년이고 1974년생이니까 18살 많다고.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뭐 18살 적으면 어린애로 볼 거 아니에요. 변희재 씨를. 그런데 서로 이제 아마 변희재 씨는 윤창중 씨 유튜브를 듣는 모양인데, 윤창중 씨는 변희재 씨 유튜브를 안 듣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10월 달에 테버리스 이제 그 테버리스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고 그 책을 이제 전달하기로 했는데,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있을지, 안 그러면은 정말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히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윤창중 씨는 적극적으로 밝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런데 나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밝히게 되고 나면은 그 여파가 크다 이 말이야. 이것을 내가 느껴요. 느낀다. 정말 가스가 꽉 차 있는 데서 성냥불을 어느 놈이 갖다 대기만 하면 터진다 그랬는데, 정말 성냥불을 끌어 당기는 그 역할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봐요. 지금 누가 그 성냥불을 한번 싹 켜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해봐요.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도 이제 변희재 씨 그 강의는 뭐 내가 뭐 변함없이 듣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말이에요. 이분의 그 생각이 살아있어. 그 1960년대 초반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뭐 남긴 그 노래가 많이 있죠. 그 뭐야, Love Me Tender 뭐 그것도 있고, 뭐 내 따라 하지도 못하겠네. Love Me Tender. 그리고 뭐 차중락 씨가 번역해서 부른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것도 있고. 라라라 라라라라라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고 많이 있죠. 나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는 좀 안 좋아하니까 잘 뭐 듣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명한 가수는 틀림없어요.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는 이제 앤디 윌리엄스를 더 좋아합니다. 훨씬 좋아하니까.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중에는 막 약물 중독 이래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그 몰골이 좀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명의 시절을 걷다가 한번 이렇게 히트를 한번 친다고 치가지고 아주 뭐 세계적인 그 가수죠. 그런데 그 초창기에 어떤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딱 보더만, 아, 저 사람한테 생명력이 있다 그랬다고. 그 송사리가 생명력 있는 송사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생명력 없는 고래는 강물에 떠내려간다 그랬는데, 그 가요판에 말이야, 미국의 그 당시 가요판에 이 생명력이 있는 그런 가수다, 이제 이렇게 하여튼 미국에도 가요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뭐 가수 주변에 있는 음반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랬다고. 저 사람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다고.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생명력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변희재라, 변희재. 내가 오늘 금년 2022년 들어서 가지고서는 변희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중에도 변희재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이라,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해요. 아이고, 이래 한다고. 들으려고 안 하고. 또 총재님께서 이제 어제도 그 김장원 박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좋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 하기가 힘드네요. 총재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재심을 지금 앞두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뭐 재심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면은 뭐 기각이 되겠지. 그래 되면은 또 10년 동안 또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재심 결과가 좋아가지고 정말 뭐 출마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재심 결과가 바로 반듯하게 판결이 나와가지고 사필 규정이 돼서 전 국민들이, 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구나, 이것이 전 국민들이 알려져야 돼요. 하여튼 뭐 그걸 앞두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아버지가 진짜 술이나 처마시고 막 헬렐레 하고 말이지, 가장으로서 이렇게 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안민석 씨가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공화국이다는 말도 있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신 분이 뭐냐니까, 윤석열이 잘하는 것이 뭐냐니까, 잘하는 게 하나 있지, 거짓말이라더라고. 그건 매불소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술이나 처마시고 뭐 형편없단 말이야, 막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비난하면 안 되거든. 불충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암만 개판을 치고 이런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생기게끔 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이제 사자서학 첫 기절인가 그렇지. 아버지가 내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 어머니는 내를 이렇게 놓았고 출생했고 그 씨앗을 주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암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비난해서는 안 되거든. 극기복례로 아버지에 대한 예를 지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뭐 거짓말 하는 거 모르겠느냐고. 거짓말해도, 내가 윤석열
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녹화가 돼 있다고. 녹화돼 가지고 분명히 이 새끼들 이래가지고 쪽팔린다 뭐 이런 말도 분명히 녹음이 돼 있고 그래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 이제 감동 감화를 시킨다고.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 내가. 또 이제 재심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뭐 몇백 차원 높은 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걸 참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고. 아이고, 그건 그렇고. 그러나 뭐 진실은 알아야지. 진실은 알되 말은 할 때는 엄청 조심하고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정인태 교수도 이제 야 이거 뭐 윤석열 정부 얼마 못 가겠다 이제 자기도 그러더라고. 나 아주 유튜브 보진 않았는데 그 1시간짜리인데 한번 볼까 싶어요. 내가 뭐 대충 조금만 봤는데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정인태 교수도 이거 윤석열이 다 됐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가 봐. 그래서 자기 대통령은 모르지 누구 그 내가 이야기를 안 들어서 몰라요. 그게 뭐 밑에 뭐 댓글에는 허경영 총재님을 굉장히 지지한다는 그런 댓글은 많이 오던데 정인태 교수의 지금 심정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이제 좀 봐야 되니까. 그분은 뭐 세계 통일을 자기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2025년에 아시아 통일로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2030년에 이제 세계 통일이고 2025년에 아시아 통일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년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2024년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뭐 1년 뒤에 아시아 통일을 할 거 아니에요. 2024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는 돼야 아시아 통일을 2025년에 할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윤창중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침묵을 깨고 한마디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성냥불을 누가 이제 꺼버리느냐 이제 이건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내 이야기하지만은 공수처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일기예보 하듯이 말이지. 일기예보는 뭐 일주일 뒤 일기예보 열흘 뒤까지는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대충 얼마 다음 주 뭐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언제고 오늘이 28일이니까 29일이 목요일, 30일이 금요일, 1일이 토요일, 2일이 이제 일요일이고, 3일이 월요일, 4일이 화요일인데, 4일날 비 올 거 이미 예측을 하더라고. 일기예보 보니까 10월 4일날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렇듯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10월 달에 이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수처에서 이제 한방 대기하면 터뜨릴 것 같고, 내나 태블릿에 대한 그 조작 사건을 이제 이렇게 밝혀내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목도 날아가고, 베니제시 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사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윤창중 씨는 거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더라고. 그 사람 뭐 40년 정치부 기자 생활 했으니까 알잖아요. 되게 크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그래? 이게 진실이야? 그럼 한동훈이도 날아가고 윤석열이도 날아간다고.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 될 때에 이제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해버릇에 대한 진실은 정치판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박진 그 외무부 장관이 지금 국회 민주당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아니 건의를 했고, 내일이나 모레 이제 뭐 국회의장이 그걸 올리게 되면은, 해임안이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관례를 보면은 거부를 안 했다고. 국회에서 올라오면 해임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해임시키기 전에 장관이 알아서 사표를 내버렸다고. 그 김두관이라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오니까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인을 해가지고 해임된 것으로, 아마 그때 김두관이가 행자부 장관인가 그걸 할 때 그랬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그 거부권 행사를 할 확률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비정리 법권천이라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10월달에 데모하기, 뭐 누구 말 때 데모하기 좋은 날이라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래요. 실체를 아니까. 그게 좌파 뭐 이게 뭐 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윤석열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그 중심을 세워라, 뭐 그래 샀는데, 그 좌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베니제 씨는 우파입니다. 보수입니다. 보수 중에서도 보수, 참 보수예요.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라고. 오직 유일하게 살아있는 보수라고.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월달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 이야기하지만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얼론 머스크 그래서 이제 얼론 머스크가 그 트윗을 인수를 했으니까, 트윗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정보가, 이제 정확한 정보가 그냥 거의 여과 없이 이제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이제 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바이든에 대한 실정, 헌터 바이든의 그 잘못된 그 모든 그 상황이 그대로 미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그런 문제도 곧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격변의 세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1979년 10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0월 그게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기 전에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이 됐다고.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김형욱이가 죽고, 그런 걸 단계를 거쳐가지고 큰 사건이 났는데,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와 같이 이제 큰 흐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예측입니다, 예측. 워낙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또 워낙 이제 이게 뭐야, 자익이다 우익이다 이래가지고 뭐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트러블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정치를 이리 바로잡는 것은 종교 쪽에서 바로 일어난다더라고. 정치를 잘못할 때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확 조져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교인도 하여튼 정치권은 아마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바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때가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옵니다. 아이고, 꽃비언님은 왜 그래 진짜 출입금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네요. 참. 그러니까 뭐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멀리능이 났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이 무슨 어떤 직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전혀 마음을 비우고 이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 낫다고. 뭐 딴 사람 앞에 존경을 받으면 많아. 그 전부 다 태어날 때 그 모습은 까늘난데 하나 먼지와 같은데 안 그래요? 80억 인구 전체가 우리가 보면 먼지로 보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공경을 받으면 뭐하고 멸시 조롱을 받으면 뭐하느냐고. 나는 내 과거가 그때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나에 대한 그 과거가 조금 드러났었지, 언론에서. 뭐 드러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를 감사를 해라. 감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감사 잘하는 그런 부서에서 와서 내를 감사를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범 공무원상을 받아도 10개는 받아야 돼요. 아침에 내가 출근을 몇 시하고 퇴근을 몇 시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공부한 거 전부 다 놓으니까 내 일한 게 다 놓으니까 내 일한 게 다 놓으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한마디 하고 내가 그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오늘 한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윤장중 씨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때까지 침묵을 오랫동안 지켰는데 이제는 지키지 말고 자 나와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라. 이제 이게 오늘 내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 곁들여서 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내가 할 때 그 보면은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지만은 각 사업소별로 경쟁을 붙여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이제 어느 사업소에서 누가 잘하냐 이제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보통 사람은 한 달, 2달 정도 하지만 나는 1년 전부터 계속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일을 잘하나 이러는데 그 평가하는 사람이 내보다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사람이 내를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뭐와 같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뛰잖아. 달리기를 이제 우리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있으면 100m 달리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아마 인류 역사상 8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지. 9초 정도 되지. 9.00 몇 초 뭐 이거 가지고 다투거든. 10초 안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9초에서 10초 그 사이야. 거기에서 0.001초, 0.002초 이걸 가지고 세계 신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 8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안 그래요? 100m를 우리 인간 중에서 최고 빨리 다니는 사람이지. 그걸 하는데,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뭐냐, 예를 들자면은 100m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 심판관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아무리 잘 뛴다 하더라도 9초에서 10초 그 사이다 말이야. 누구나 다 그러니까 거기서 0.0000 몇 초 가지고 이제 1, 2, 3등을 다투고 세계 신기록이 노느냐 안 노느냐 이렇게 말고 있지.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100m를 뭐 5초 안에 들어온 셈, 5초 안에 들어온 셈이라고. 그럼 자기 머리로서는 거기 죽었다 깨어나 하더라도 그걸 있을 수가 없잖아. 5초 안에 어떻게 사람이 오느냐 말이야. 100m를 빨라야, 최고 빨라야 9점 몇 초 뭐 이거잖아. 8초도 안 되거든. 그런데 5초 안에 들었으면 이거는 이거는 뭐 잘못됐다 싶어서 빼버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더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은 내가 5초 안에 들은 걸 알아요. 근데 그만큼 조사하는 사람이 그걸 조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빛을 못 본 거라고. 그만큼 일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걸 감사를 내한테 정확하게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진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알 거다 그랬고, 뭐 내 자랑인데 뭐 내 자랑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과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85 인구가 전부 다 매달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견성도 해야 돼. 견성 안 하고서는 내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뭐 견성은 뭐 어느 정도만 되면 다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이제 구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걸 깨친다고. 범소유 상황 개시 음란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래다. 약인 연료지 뭐 3세 1체불, 응과 법개성 뭐 일체 유심조, 그것도 오래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동이 불능견 예래다. 이제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거든. 근데 최소한 견성을 해야 이제 김성기가 과거에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된다고.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나가야 이제 이해가 됐든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은 그 국민학교 애들 그 문방구 가면 있는 그런 만원경 가지고 안만 쳐다봐보라고. 별이 그렇게 보이겠느냐고. 한 10,000개, 20,000개, 뭐, 그래, 그밖에 못 보지. 362무 8,800불, 그렇게, 그 정도 보려면은 만원경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그런 만원경, 전파 만원경, 이런 걸 봐야, 별을 이제 몇천억 개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그 정도로 많이 볼 수 있다고. 아이고, 오늘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뭐 80억 아니라 이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아담부터 이때까지라 보면 돼. 뭐 네피림부터는 그 3억 5천만 년 전에 생긴 네피림, 그거는 뭐 놔두고 나도 한 1만 년, 그러니까 365만일 그 사이에 인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그냥 먼지로 봐요. 먼지로 다 끌어모다 봐도 먼지로 본다고. 그런데 하물며 지금 80억 인구, 요것도 먼지지. 그래,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존경을 받으면 뭐하고, 반대로 니 뭐 과거에 뭐 있네 이렇게 하면 뭐하느냐고. 먼지인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건데, 예수가 말이야. 이런 말 또 이야기하면 또,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고. 그 다음 말은 내가 생략하지. 그런 말, 뭐 이런 말은 어린애들 앞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피카소 그림 한 장이 1,000억이라거든. 내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고흐 작품 이런 거는 한 1,000억 정도 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1,000원 주고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래요.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요. 필요 없는 사람 앞에 내가 뭐 그런 말 해가 뭐하노. 예수는 말이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뭐 그 다음 말은 내가 말을 안 하지. 그래서 나는 비난도 신경 안 쓰고 뭐 존경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행설 수술하는 건데, 뭐 내가 마치 말이지 뭐 총재님께서 언제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처럼 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잘못된 거라고. 그게 왜냐하면은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3구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리라 확신을 했지. 또 반드시 또 앞으로 되겠죠. 반전을 통해서 되지.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좀 소홀히 한 것이 뭐를 소홀하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진짜 일반 유권자들의 이제 그 마음, 이걸 내가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총재님의 진실이 한번 이렇게 밝혀지기만 하면은 2, 3일 동안만 밝혀지게 되면은 아, 막판이라도 얼마든지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할 거다. 이제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이 불발이 된 거지. TV 토론에 못 나오게 됐으니까. TV 토론에만 나오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확 쏠릴 것었는데 그게 이제 못 나왔지. 못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내가 외부의 세계를 이렇게 관심을 그쪽으로 많이 돌렸어요. 진짜 이제 이 바깥 유권자들의 실제적인 마음 이를 볼 때에 내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명할 때도 그 핵심 멤버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이성계가 뭐 그 위화도 해군할 때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시를 뭐 조선을 건국할 때도 그 밑에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이성계하고 그 무학대사하고 그 옆에 그 자기 아들들, 이성계 아들들이 범 같은 아들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그 아들들하고 그 옆에 뭐 자기 장군들 그 한 100명 정도. 나머지는 이제 딸려오는 사람들이고 운이 와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핵심 생명력이 있는 이런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변희재가 그걸 터뜨리고, 변희재는 이 하늘의 그 천지 기운이 지금 그 사람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것도 어린애를 봐요. 변희재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은 자기가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을 이재명이를 어린애를 보면 딴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뭐 양아치로 보는 거야. 양아치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잡범이라 잡범. 그 사람은 그래 봐요. 내가 그래 본다는 게 아니고. 변희재 씨의 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파렴치범, 그것도 잡범 중에서도 아주 그 질이 나쁜 잡범 이렇게 봐요. 이재명이는 용기가 없는 아주 뭐 삐리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 국회에서 이제 야당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내각제를 한다는 그런 말이 들어갔다고. 내각제 할 테니까 내를 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보느냐. 그 뭐냐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자. 이제 이 말은 내각제가 같은 거라고. 거기 껍데기는 대통령제인데 실제는 내각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이는 뭐 전투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변희재 씨가 생명력이 있어요. 여하튼 김용민 씨하고 똑같아. 김용민 씨는 기성전 윤석열 퇴진 뭐 이런데 어떤 사람은 윤석열을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세리 엮어가지고 그냥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진짜 천지에 다 드러난다고. 윤창중 씨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인님께서 이제 나올 때도 이제 다 안 됐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지.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만 보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자유잖아. 지금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재밌는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야. 마치 축구 경기와 같으면 한 골을 지금 넣느냐 마느냐 지금 이 판국이거든. 그래 과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래 하면 한 골 들어가겠다 이제 이 생각인데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거든 지금.
오늘 이준석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거기 정진석이 저기 체제가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준석이는 징계는 좀 미라진 것 같은데, 석가모니 부처가 와서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다, 너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제 이것인데, 또 실제 뭐 알고 보면 다 부처님이죠. 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인데, 또 근데 또 현실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이렇게 추졌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저게 담배 꽁초를 많이 버려요. 담배 꽁초 버리고, 또 명함, 대부 업체에서 돈 빌려 쓰라고 하는 그 명함 그것도 뿌리고, 뭐 지나가면서 편의점에서 무슨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 뭐 그다음 기타 우유 같은 거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먹고 이제 가면서 그 뭐야 그냥 그대로 막 버려버리거든. 그 껍데기를, 그 병도 버리고 팩트병도 버리고, 그 청소 안 하면은 엄청 추적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과연 이건 누가 청소하느냐 이러고 보면은 누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정말 솔선수범해 가지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큰 차원에서 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처지만은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방송을 올릴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영상 기록으로만 갖고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 그 목사님, 장로, 집사 뭐 그 엄청 무지무지하게 많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만하겠습니다.